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몇 강? 35강. 우리는 누구? G2 완강자요. 맨. 여러분, 최근 담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명언집이죠.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우리 학생들 지금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G2 완강을 이뤄냈습니다. 또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이라는 분은 성공의 80%는 일단 출석하는 거래요. 자, 우리 35강까지 출석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얻어야 될 80%의 성공을 이미 우리 거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장하고요. 멋집니다. 자, 우리 수능 개념에서 얻어야 될 나머지 20%의 성공을 옹골지게 알차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쵸? 이번 시간도 묵묵히 스피노자처럼 복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개념입니다. 자, 허블의 법칙 식으로 한번 불러봐 주세요. 뭡니까? 그쵸? V는 HR. 거리가 멀면 멀수록 V와 관련된 V를 결정하는 요인인 적색 편이량은요, 거리가 멀수록 크죠. 다 비례관계예요. 그쵸? 후퇴 속도가 적색 편이량과 그리고 이것이 다 거리와 다들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는 역시 빠르죠. 허블 법칙 식이고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거리가 멀수록 거리지수 크다.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V는 HR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문제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은하에 대한 정리입니다. 전파 은하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출제됐어요. 전파 은하의 특징,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요. 중심에서 물질이 Z로 분사돼서 로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전파 은하는 모양에 따라 구분하면, 그죠? 허블의 분류 법칙에 의해서 정리되면 무슨 은하에 속한다? 타원 은하에 속한다. 그 다음, 자, 외부 은하,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푸른 별, 무슨 별이죠? 푸른 별, 젊은 별, 늙은 별. 젊은 별입니다. 젊은 별의 양, 나선 은하가 많고요. 성간 기체, 성간 물질의 양도 나선 은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진화는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진화 관계는 뭐냐?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로 혹은 불규칙 은하로 이렇게 진화된 거냐? 허블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허블은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로 진화된 것이고 나선 은하는 불규칙 은하로 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화 단계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허블의 법칙. 이렇게 거리가 요만큼씩 절대 등급이 똑같은데 떨어져 있는 은하들은요. 그렇죠? 거리가 다르니까 겉보기 밝기가 다를 텐데요. 절대 밝기는 똑같아도 B는 A보다 3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9분의 1배 어두워야죠. 반대로 B가 A보다 9배 밝아줘야죠. 3배 아니죠? 그리고 B에서 관찰하면 어디서 관찰하든 A, B 모두 다 B로부터 후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20억 년 전 우리 은하에서 본 C 은하의 특정한 은하의 후퇴 속도는요. V는 HR인데 과거는 현재보다 그 은하와 우리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더 작아야죠. 그래서 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허블이 밝혀낸 현재 우리 우주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 우주는요, 그렇죠? 은하와 은하들 사이가 멀어지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의 팽창입니다. 그럼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때? 라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우주론이라고 얘기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주는요, 허블에 의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생각은 어디를 보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균질하고 어느 방향으로 보나 다 똑같다. 이게 방향의, 공간의 균질성, 등방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밤하늘을 봤어요. 봤더니 어디를 보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을 해도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하니까 우주는 현재와 과거가 똑같다라는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게 돼요. 우주의 초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정상 우주론은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우주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상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 모두가 다 허블의 발견 이전에도 있던 생각이지만 이후에도 있던 생각이에요. 자, 정상 우주론 학자들은 그래, 허블 그래 좋아. 그래 확실히 뭐 우주가 팽창한다고 쳐. 은하와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우주 팽창으로 이만큼 멀었다고 쳐. 그런데 우주는 등방하고 균질하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또 생겨서 그 전과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야 라는 우주의 과거에 대한 내용, 그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론은 멀어지는 은하들 사이에 새로운 은하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다른 말로 연속 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주는 똑같다예요. 뭐가 똑같냐? 밀도가 똑같고요. 그리고 온도가 똑같습니다. 팽창하는데 밀도와 온도가 똑같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팽창하는 사이사이에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우주는 커지고 있으니까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이사이에 계속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전체 질량은 증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과거로 거슬러 가면 우주는 한 점에 불과했을 거야. 그 점이 큰 팽창, 대폭발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폭발 학자들의 주장은요, 한 점에서 폭발했지만 우주는 아무 뭔가 물질의 유출, 유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대폭발 우주론 학자들과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량이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우주가 초기 질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팽창하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 즉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쵸? 감소한다. 그리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니까 그 팽창하는 공간에 주어져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 거야. 적색 거성이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단열 팽창의 원리처럼. 그래서 우주는 점점 식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고요. 온도는 낮아진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매직워드로 정리가 되죠. 대폭발 우주론,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다 감소해요. 뭐만 일정하고, 그쵸? 질량은 일정하고. 그런데 정상 우주론자들은 온도와 밀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한 건 뭐였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로 V는 HR이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허블에 의해서 주장돼서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 인정했어요. 대폭발 우주론, 정상 우주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에서 어떤 이론을 지지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물리 이론의 대가, 세계적인 천재, 그분조차도 지지했던 이론이 뭐였냐면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어요. 우주는 등방하고 균질하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프레드 호일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물어보죠.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주가 뭐 빵 와장창 터졌다고요? 하하하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 대폭발 우주론을 부르는 다른 말. 지금 우리가 너무 멋지게 사용하는 big to the bang to the big to the bang 그 빅뱅 그 말을 정상 우주론 학자가 비웃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 우주론에 대한 갑론을박 논란은요. 191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하늘을 봐도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정상 우주론을 믿었나 봐요.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의 대가인 알렉산더 프리드만의 제자 조지 가모프 등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론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고 실험을 계속 진행해 갑니다. 자, 조지 가모프가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생각한 여러 내용들을 선생님이 칠판으로 이동해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조지 가모프의 사고 실험의 제목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Hot Big Bang Theory. 빅뱅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디오리. 뜨거운 대폭발 이론. 무슨 뜻이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가지고요. 점점점 팽창해서 대폭발 우주론 학자들에 의하면 밀도가 어떻게 되죠? 질량 일정해야 되니까 감소하고요. 그리고 온도도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폭발해서 점점 팽창해서 이렇게 됐다면 과거로 거슬러 가면 점점점 과거로 거슬러 가면 초기의 우주는 이런 상태였을 거야. 이거의 반대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밀도가 엄청 크고 온도가 엄청 높은 상태. 그래서 초기의 이론을 생각한 조지 가모프의 초기 우주를 핫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핫 빅뱅 이론에 의하면 초기 우주에서 물질 합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빅뱅의 순간이에요. 대폭발의 순간. 그리고 1초가 되기까지, 대폭발부터 1초가 되기까지 이 시간 동안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지금 물질들은 원자나 분자 상태로 존재하죠. 양성자 주변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도 같이 있고요. 그런데 초기는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원자 안에 속박되어 있지 않았대요. 다 분리되어 나와 있었대요. 그리고 초기에는 중성자는요, 여러분, 양성자와 그리고 전자로 자연적으로 붕괴가 돼요. 근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도 일어났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초 때의 온도는 10의 10승 K, 100억 K 정도 온도가 됐는데 이 정도 온도가 낮아진 이후에는 그리고 3분까지는 양성자가 전자와 합쳐서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만 전환되고 혹은 양성자와 합쳐져서 중수소가 되고 이런 반응만 일어났기 때문에 1초와 3분 사이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개수비가 7대1 혹은 8대1을 유지했다고 해요. 조지 가모프의 생각에 의하면. 그래서 나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랬고요. 온도가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요 정도의 온도에서. 자, 기억납니까? 우리 별의 중심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조건이 뭐냐? 물론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적합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이 온도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되죠. 여러분, 양성자는 곧 수소의
원자 핵이죠. 그쵸? 양성자 하나는 수소의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갖는 물질, 헬륨 핵을 만들게 돼요. 그럼 초기 1초부터 3분 동안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3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되지 않게 온도가 더 떨어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만 융합 반응으로 물질이 합성이 되는데 어떤 비율로 합성되는지 한번 보면 지금 그래서 헬륨핵이 만들어져서 남아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14개 중에 2개가 헬륨 핵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소 핵은. 그래서 개수비는 12대 헬륨 하나 1. 질량비는요. 질량비. 수소는 질량이 1씩이니까 총 12. 헬륨은 질량이 얼마죠? 4예요. 4.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 3분 이전에 물질이 합성이 됐고 3분 이후로 물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을 이루고 있을 거야 라고 사고 실험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빛과 물질의 반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죠. 초기에 굉장히 뜨거운 우주 상태일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모두 다 원자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물질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고 공간은 좁기 때문에 빛도 물질과 상호작용하느냐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대요. 다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초기부터 언제까지 38만 년,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될 때까지의 우주 상태를 빛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느냐고 공간에 빛이 자유로우지 못한 상태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8만 년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만 년 때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돼요.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면서 드디어 막 자유롭게 돌던 전자가 양성자, 즉 원자 핵 주변을 돌게 됩니다. 원자 핵의 전자가 속박됐대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38만 년 때 너무 중요합니다. 원자가 형성이 돼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응답하라 1988에 여기 쌍문동 골목이에요. 쌍문동 골목. 여기 정환이네, 덕선이네, 또 선우네, 택이네, 뭐 걔 이름이 뭐죠? 무슨 용인데? 도롱뇽. 아무튼 걔네들 가족들이 모두 다 쌍문동 골목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정환이네 아빠가 산 남자의 자존심, 프라이드가 여길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위험해서.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정환이 아빠가 호루라기를 삑 붑니다. 가족끼리 해쳐? 아니 가족끼리 모여. 그러면 이제 가족들끼리 다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벽에 붙어. 그럼 이제 자동차가 휙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거죠. 자, 38만 년 이전에 너무 많은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느냐고 빛이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원자가 형성이 되게 되면 사이사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빛이 자유로워져요. 그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빛을 조지 가모프 대폭발 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명명합니다.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여기 우주에 다 존재할 거야. 그런데 3000K일 때보다 지금 우주가 점점 커져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굉장히 파장은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긴 파장에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일 거야. 아마 이 온도는 절대 온도 5K 정도일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절대 온도 5K는요 여러분, 섭씨 온도로 하면 영하 268도씨,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래서 정상우주론 학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비웃기 시작해요. 뭐? 5K 절대 온도? 5K? 그런 거 너 측정할 수 있어? 뭘 갖고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정말 우연히도 이것과 이것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죠.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명백한 증거들,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964년에 벨 연구소에서 잡음을 연구하던 펜지어스라는 분이랑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벨 연구소, 전화, 통신을 연구하는 데서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제거되지 않는 파장, 7.3cm 파장이 하늘의 모든 공간에서 오는 걸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전화를 하죠. 거기 로버트 디키라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뚝딱뚝딱 우주 배경 복사 검출기를 설치하고 있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우주 배경 복사 같아요. 제가 확인하러 갈게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로버트 디키는 막 찾으려고 연구를 했는데 못 찾았는데 이 두 분은 그냥 전화 연구소에서 있다가 1978년에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찾아냈다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우주 배경 복사는 실제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모습입니다. 초기 38만 년 이전, 우주 나이 38만 년 이전에는요, 여러 물질들이 상호작용해서 빛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이때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38만 년이 되는 순간 우주의 나이가 3000K가 됐고요. 그때 이렇게 원자가 형성되면서 공간이 많이 나오고요. 자유로워진 빛, 얘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고요. 펜지아스와 윌슨이 검출한 우주 배경 복사를 탐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의 파장이거든요. 7.3cm의 3K의 온도를 갖는 그런 전파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300K인데 3K의 우주 배경 복사를 받아들이기는 지구의 온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기 위한 탐사선을 띄어 올립니다. 1989년에 코비라고 하는 탐사선을 띄어 올리죠. 그런데 코비가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는요, 정확하게는 3K가 아니라 2.725K, 2.7K의 흑체가 방출하는 그런 그 파장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플랑크 곡선을 그려보면 요쯤이 우주 배경 복사 7.3cm,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이지만 2.7K의 흑체가 방출하는 그 파장대의 람다 맥스는요 0.1cm 정도가 돼요. 그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람다 맥스는 0.1cm 정도의 전파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우주는 등방하고 균질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펜지아스의 윌슨 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지구로 왔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역시 균질하고 등방해라고 얘기했는데 코비 탐사선이 올라가서 본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뭔가 조금 불균질함이 있는 거죠. 전체가 균질한데 아주 조금의 온도 차이, 10만 분의 1의 온도 편차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편차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WMAP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그 차이, 그걸 비등방성이라고 하는데 그 비등방성만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올라갑니다. 이 10만 분의 1의 차이, 온도 차이는요, 초기 우주의 밀도 차이 혹은 질량 차이에 해당하고요. 그 차이가 없이 정말 완전 균질했다면 지금의 별, 성단, 은하, 우리까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 10만 분의 1의 온도 편차를 가지고 WMAP이 잘 탐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내게 돼요. 어떤 정보냐? 첫 번째,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는 것. 두 번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요,
암흑 에너지가 72%, 암흑 물질이 23%, 보통 물질이 4.6% 이런 등등을 W맵이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을 가지고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조지 가모프가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수소와 헬륨, 초기에 만들어진 가벼운 입자들의 원자 핵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일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이렇게 3대 1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주 곳곳에 성간 물질과 별들에서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 맞는 거죠. 그죠? 정리하면 정말 초기에 우주의 상태는 한 점이었다가 뻥! 폭발해서 지금까지 온 대폭발 우주론이 맞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초기에 우주가 뻥 폭발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미래는요. 첫 번째, 요건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의 우주의 미래를 고려한 프리드만의 모형이에요.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주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선생님, 암흑 에너지가 뭐고 임계 밀도는 뭐고 우주 밀도는 뭐예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WMAP 탐사선이 밝혀낸 우주에 있는 물질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72%의 암흑 에너지라고 해요. 이 암흑 에너지는 진공 상태의 공간이 나타내는 청력인데요. 프리드만 시기, 아주 과거 시기, 대폭발 우주론을 처음 주장했던 1910년대에는 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우주의 미래가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계 밀도는 뭐냐면 우주가 더 이상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상태,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인 상태를 얘기해요. 일단 이 그래프 볼까요, 여러분?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크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주가 커집니다. 그죠? 우주가 팽창하는데요.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죠. 자, C는요. 우주가 팽창하다가 크기가 커지다가 현재까지는 커지다가 그리고 어느 시기를 지나서 점점 다시 크기가 작아지는 우주. 팽창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우주. 요 C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얘기해요. B 우주는요. 우주가 지금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점 0에 수렴하는 우주. 크기가 나중에는 일정해지는 우주. 이걸 평탄한 우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A는요. 계속 팽창이 진행되는 우주. 열린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주가 어떤 우주로 진행될 것이냐? 일단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해야 돼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 그 물질들에 의한 중력 때문에 우주는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닫힌 우주가 되려면요, 여러분,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감소하는 닫힌 우주가 돼요. 반대로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게 되면, 잡아다니는 힘이 작게 되면 우주가 자신의 팽창 관성대로 계속 팽창할 테니까 열린 우주가 돼요. 크기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 크기가 똑같으면 평탄한 우주. 크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일정한 크기가 되는, 팽창 속도가 점점 줄다가 0에 수렴하는 우주가 된다고요. 그런데 WMAP의 관찰 결과 이렇게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에 해당하는 우주 밀도가요, 여러분, 임계 밀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같아요. 그럼 지금은 무슨 우주인 거죠? 그죠? 평탄한 우주인 거예요. 계속 지금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점 주는 우주인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WMAP 관찰 결과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는 똑같으니까 우주는 평탄한 우주야 라고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럼 앞으로의 우주는 과거는 대폭발이었고 지금은 팽창하고 있고 점점점 팽창 속도가 줄겠군. WMAP 관찰 결과 임계밀도와 우주밀도의 비교 결과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우주는요.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증거들이 있죠. 아주 가벼운 입자들의 질량비. 그죠? 수소와 헬륨의 핵이 3대 1의 질량비를 갖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자체도 빅뱅, 대폭발 우주론을 지시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 더요. 우주가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는 것,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갖는 것, 또 빅뱅의 증거가 돼요. 이렇게 여러 증거들로 우주의 초기에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이 맞아 대폭발 우주론들이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사람들이 제기하게 됩니다. 어쩌는 의문점이냐? 우주가 너무 평평해. 우주의 곡률이 너무 없어. 작은 공이랑 큰 공이랑 누가 곡률이 커요, 여러분? 작은 공이 더 많이 휘어 있죠. 우주의 그 뭔가의 그 평평성이 지금 너무 큰 거죠. 지금 같은 속도로 과거에 계속 팽창을 했다면 왜 이렇게 평평한 거야? 그게 이제 평평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평선의 문제. 우주의 끝과 끝이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똑같은 거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1979년에 앨런 구스라는 분이 우주가 처음에 폭발을 하고 그리고 10-35초부터 10-32초 사이 팽창하고 얼마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조금 지난 순간에 다시 한번 아주 큰 대폭발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 대폭발, 그걸 이제 급팽창, 인플레이션 팽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우주가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비율로 계속 큰 게 아니라 폭발하고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면 우주가 엄청 크니까 평평할 수 있잖아. 그리고 처음에 정보를 주고받다가 다 주고받은 다음에 엄청 커지면 여기저기 정보가 똑같을 수 있잖아 라고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주는 대폭발 이후에 한 번 더 팽창하는 급팽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사이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도 만들어지고 우주 배경 복사도 방출되고 그리고 허블의 팽창이 진행된다. 지금은 여러분 WMAP의 관측에 의하면 평평한 우주여야 되는데 평탄한 평탄한 우주. 즉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우주여야 되는데 어머 가속 팽창 중이래요. 자, 미래가요 여러분 열린 우주가 될지 닫힌 우주가 될지 그리고 평탄한 우주가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임계밀도와 우주밀도의 관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계밀도가 우주밀도와 똑같다는 건 밝혀졌어요. 그런데 가속 팽창한대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죠? 우주밀도를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암흑에너지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탄한 우주인데 가속 팽창하는 이유는 뭐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팽창하는 이유는 뭐냐? 암흑에너지가 청력을 이루고 있는 청력을 작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엇에 의해서 밝혀졌느냐? 정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게 맞느냐?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우주는 빅뱅 이후에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한 번 더 있은 다음에 그리고 현재는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평탄한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건 청력을 유발하는 암흑에너지 때문이다. 그럼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1900년도 말에요. 하버드 팀에서 1A 초신성이라는 초신성을 굉장히 많이 조사하게 됩니다. 1A 초신성은 뭐냐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백색 외성과 적색 거성이 이렇게 쌍성을 이루고 있을 때 백색 외성, 적색 거성 밀도는 누가 크죠? 백색 외성이 커요. 그래서 그 중력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적색 거성으로부터. 그런데 백색 외성은요.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 축태압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물질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중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불안정해져가지고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면 펑 터져버려요. 모든 백색 외성 중에 적색 거성으로부터 물질이 유입돼서 터지는 건 다 1.44 솔라매스면 터지게 돼요. 이렇게 터지는 초신성을 1A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1A 초신성은 폭발하는 순간의 광도가, 폭발하는 순간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폭발하는 순간의 광도가 똑같아요. 1A 초신성의 특징은 1A 초신성. 첫 번째, 폭발하는 질량이 똑같아서. 두 번째, 절대 등급, 진짜 광도가 어떤 초신성이든 다 똑같구나. 그럼 여러분, 각각의 위치에 있는 1A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해내요. 이걸 빛의 양만 알면 겉보기 등급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돼 있대요. 얘 알고 얘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빼면, 그쵸, 거리 알 수 있죠. 이렇게 1A 초신성으로부터 구한 특정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허블의 법칙으로도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V는 HR이니까, 그쵸? V만 측정하면, 파장 변화를 V만 측정하고 H는 알고 있으니까 거리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한 거리보다 더 멀더라는 거죠. 그리고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1A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계산을 해내요. 이만큼 거리에 있으면 이만큼 겉보기 등급이어야 할 거야 라고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실제 관측한 것이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더 겉보기 등급이 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관측한 1A 초신성이요, 거리도 멀고요, 겉보기 등급도 더 커요. 거리가 머니까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왜? 허블의 법칙에 적용이 딱 되지 않느냐. V는 HR에 왜 딱 되지 않느냐? 허블 팽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탄한 팽창을 하고 있지 않고 실제 예상했던 거리보다 더 멀리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빨리 멀어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이런 가속 팽창이 왜 이루어지느냐? 우주가요, W맵이 측정해 냈듯이 암흑 에너지가 72%, 암흑 물질이 23%, 보통 물질이 4.6%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과 물질,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요, 물질은 중력이 있죠. 잡아다니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에너지는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다 합친 우주 밀도는 임계 밀도와 같지만 같다. 얘가 청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 팽창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물질은 인력이 작용하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이 작용해요. 그죠? 그리고 현재 우주는요, 평탄한 우주예요. 무엇에 입각해서?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의 비교에 입각해서 평탄한 우주이지만 암흑 에너지 때문에 가속 팽창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도 많고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하는 그 범위 내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범위 내에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수능 개념에서는 요만큼만 공부하시고요. 수능 특강 공부할 때는 또 선생님이 알려준 그 수준 안에서만 공부를 하면 문제 풀이할 때, 수능 풀이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암흑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여러 책들, 여러 자료들 많이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딱 선생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 걸로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된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2007년도에 출제가 됐거든요.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는 대폭발했기 때문에, 대폭발 우주론이 맞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는 낮아져야죠. 우주 배경 복사는요, 2.7K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플랑크 곡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균질하고 등방하지만 대체로 10만 분의 1의 온도 편차를 갖고요. 이건 초기 우주의 밀도 편차를 의미한다고요. 이것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됐다고요.
다음 정상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의 비교입니다. 정상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계속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해줘야 돼요. 대폭발 우주론은요. 질량이 똑같으니까 밀도는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와 함께 작아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우주의 팽창.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고요. 우주는 팽창하는데 중심이 없는 팽창입니다. 자, 풍선 표면의 점은요. 풍선을 불면 우주가 팽창하면 서로서로들 멀어져요. 이건 풍선 표면의 중심이 없는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는 팽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이런 풍선을 불면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선도 길어지듯이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퀘스천 하나 드려볼게요.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을 때의 우주의 온도는 3000K였어요. 그죠?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K예요.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내놓는 파장 중에 가장 짧은 파장 영역이 0.1cm 전파에 해당하죠. 그럼 과거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으로 방출될 당시 38만 년 전의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과 같은 전파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자, 빈의 법칙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빈의 법칙은요. 어떤 물체가 내놓는 파장은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초기에 지금보다 표면 온도가 1000배 높았어요. 그죠? 이게 1000배면 파장은 1000배 더 짧아야죠. 그죠? 이것보다 1000배 파장이 더 짧으면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그럼 여기다가 1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1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네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은요. 어떤 영역이냐? 지금 지구가 방출하는 파장인 적외선 영역. 지금 전파인 우주 배경 복사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에 해당한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출 문제로 문제의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이 바로 문제화되어 있어요. 그림은 빅뱅 후 38만 년 일대의 우주 배경 복사와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흑체 복사 곡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3000K 그리고 2.7K. 그죠? 현재 우주의 온도는요. 이게 현재라고. 이게 38만 년, 우주 나이 38만 년대의 우주의 온도와 우주 배경 복사의 플랑크 곡선이 돼요. 그럼 자, 파장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과거에 훨씬 더 지금보다 짧았다고요.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식으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 정리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요. A 아니고 B에 해당하죠. 니은 빅뱅 후 38만 년 일대 우주의 온도는요. 3000K 맞습니다. 디귿, 빅뱅 후 38만 년부터 현재까지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 길어졌죠. 우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돼요. 두 번째 문제,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우주 나이에 따라 나타낸 모식도래요. 우주의 나이가 34억 년일 때 은하 A를 출발한 빛이 현재 지구에 도달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은하에서 우주 나이가 33억 년일 때 빛이 출발해서 지금 137억 년일 때 지금 우리한테 와서 닿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그리고 이때 33억 년. 그럼 몇 억 년 동안 우리에게 온 거냐? 104억 년 동안 빛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요 A는 A에서 빛을 보내서 104년이 걸려서 우리에게 왔으니까 104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104억 광년 전에 우리에게 보낸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닿았으니까 이 모습은 104억 년 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주가 요렇게
팽창하고 있어요. 허블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1A 초신성에 의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무엇을? 최근의 우주는 암흑 에너지 때문에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점. 보기 가볼게요. 기억,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요 내용은요. 그죠? 이 문제에 어떤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 연결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 현재 지구에서 관측된 A는요. 104억 년 동안 우리에게 왔죠. 그러니까 104억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A가. 자,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우주 나이가 59억 년일 때, 요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요.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2.7K예요. 그럼 과거에 우주가 더 과거로 가면 수축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보다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짧아야겠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높다라는 설명,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WMAP이요. 관측해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문제예요. 암흑 물질이 A만큼, 보통 물질이 B만큼.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지금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외우시게 될 텐데, 암흑 물질은 23%, 보통 물질은 4.6%, 가는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암흑 에너지, 청력을 작용하는 공간의 에너지입니다. 자, 보기 가죠. 기억, 가는 암흑 에너지 맞고요. 니은, A는 B보다 큽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요.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많아요. 맞는 설명. 디귿, 암흑 물질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요? 물질은 가속 팽창시킬 수 없죠. 중력을, 인력을 작용하게 하는 힘이니까요. 가속 팽창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능 개념 35강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무사히 와주신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장합니다. 이렇게 잘 해낸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부탁의 말 마지막으로 전하려고요. 이렇게 수능 개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1월 말 정도에 수능 특강이 오픈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개념을 언제 끝낼지는 모르지만 수능 특강을 보기 전에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잘 만들고 오셔야 돼요. 수능 특강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다지고 와 주셔야 돼요. 뭐 해가지고요, 그쵸? 찬찬히 복습해가지고요. 수능 개념에 있는 내용이 수능 특강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그쵸? 그걸 가지고 수능 특강의 다른 여러 개념들이 다 합쳐져야 이제 우리가 진짜 완벽한 개념 학습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능 개념이 교과서의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수능 개념은 수능에 지금까지 나온 핵심 개념만을 가지고 구성된 강좌니까요. 핵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능 특강에 가서 핵심 개념과 핵심 개념 사이에 있는 행간의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빈 공간, 구멍들을 다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복습으로 핵심 개념을 충분히 알고 오셔야 특강에 가서 더 잘 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선생님, 부탁의 말 충분히 잘 이행하고 오실 우리 학생들 믿고요. 화이팅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선생님 계속 우리 학생들 사랑합니다.